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어색한 시간이네요. 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그 이런 식으로 예. 최적화, 최적화, 예, 최적화와 이제 또 악조건, 악조건. 예. 요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악조건을 생각을 하면 훈련에 있어서 마라톤 훈련에 있어서 악조건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신력이 좀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신력을 생각하고 운동을 했는데 초창기에 운동할 때 아무래도 제가 군대를 특전사로 전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정신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진짜 거짓말하고 거의 빨개 벗고 뛰듯이 나가서 뛰기도 했고 영하 10도 넘는 15도 넘는데도 밤에 나가서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니기도 했고요. 팬츠만 입고요? 네, 팬츠만 입고. 그래서 진짜 이 동네 미친 사람 산다 소리까지 들었었으니까요. 그거는 기억나네요. 세상에 이런 일에 누가 제보하려고 그랬다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정신력이 강해질 수는 있지만 사실 몸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부상 확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정신력을 너무 강조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그리고 그 당시에 여름에도 또 아시다시피 한여름 7월, 8월 달에 파카 입고 파카 입고도 뛰어봤어요. 체중 감량,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더운 환경에서 운동하다가 시원한 옷 벗고 뛰면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파카 입고도 뛰어보고. 근데 한여름에 파카 입고 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힘들면 오줌 싸요. 저도 오줌 싼 적도 있어요, 진짜로.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후로 무슨 병을 얻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병을 얻었어요. 몸에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신장 쪽이 좀 좀 탈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변통도 좀 작아져가지고 진짜 하루에 소변 20번 이상 본 적도 있고. 겨울에 그래서 못 뛰게 됐죠. 또 겨울에는 또 아무래도 좀 몸이 따뜻한 환경에 있다가 추운 데 나가면 계속 몸에서 이제 수분을 배출하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그 소변통이 작아지니까 수분이 조금만 차도 이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좀 생겨가지고 대회 때 진짜 화장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출발한 경우도 많고, 또 뛰다가 중간중간 소변 보느라 좀 선두권하고 멀어진 적도 있고. 지금 많이 극복하셨나요? 지금은 그 외에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강하게 하는 방법, 겨울에 좀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제가 또 시간을 한번 내서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때는 이렇게 정신력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운동도 그렇게 했었었고요. 그래서 항상 그러다 보니까 악조건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잘 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이렇게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이때는 이렇게 냉방기 있죠. 오늘 그러고 보니까 우연치 않게 글자들 다 적은 것들이 다 세자로 시작하네요. 세자. 끝말잇기 해도 되겠어요. 아무튼간 그건 그렇고, 냉방기 있잖아요. 그래갖고 2017년도, 18년도에는 트레이드미로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여름에도 더운 환경에서 악조건에서 운동하려고 선풍기도 안 켜고, 에어컨도 안 틀고 그렇게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속도만 트레이드밀 기준으로 20속도까지 뛰던 거를 더운 환경이니까 속도를 18 정도까지밖에 못 올리겠더라고요. 더 올리면 퍼지겠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그렇게 해서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헬스장이 혼자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에어컨을 다시 또 가동한다든지 선풍기를 다시 틀다든지 이러면 제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도 흔들리고 뭐 운동 방법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예 여름에 헬스장에 딱 들어오면 제가 먼저 선풍기 에어컨 다 켜버려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키니까. 대신에 속도 18까지 올리던 거를 그냥 보통의 계절처럼 속도 20까지 다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사실 이거 같아요. 악조건에서 운동하는 게 좋은지 최적화해서 운동하는 게 좋은지 요거를 사실은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뭐 악조건에서 운동하면 말 그대로 더운 환경에서 뭐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시원해지면 기록이 오르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최적화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최적화된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상시 좋은 계절에 뛰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밀 기준으로 18속도 뛸 거를 20속도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악조건에서 운동하게 되면 몸에 그만큼 무리가 가니까 최적화해서 운동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서 깨달은 거지만 그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거기는 조금 공감하는 게 운동할 때 예.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꼭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수영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좋은 게 비싼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옷 같은 거 수영 선수들 그 옷 입고 나서 뭐 기록 끼면 그 옷 하듯이 다 최적화되어 있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경이라든지 거기서 최고의 기록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그런 걸로 많이 저랑 조금 의견이 달랐었잖아요. 뭐 그때 의견이 달랐다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비싼 게 사실은 좋아요. 좋긴 한데 사실 뭐 경제적인 것도 전혀 생각 뭐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아이들 키우고 뭐 그런 입장에서 뭐 내가 어떻게 보면 운동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사치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아껴서 좀 저렴하고 그런 걸 택한 거지. 뭐 저라고 뭐 비싼 신발 신고 비싼 옷 입고 그러고 싶었죠, 사실은. 어쨌든 저도 그러니까 요즘 운동할 때 느낀 게 사실 막 힘들 때 계속 선풍기 키라고 그러잖아요. 예? 선풍기 키면 그 힘으로 또 달리잖아요. 예, 선풍기까지 켰는데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하고 이런 생각하면 또 훈련을 또 진짜 100% 다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내용을 왜 생각했냐면 저희 그 마라톤 친구 밴드에 유창훈이라는 형님이 계세요. 최근 들어서 뭐 기록이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예. 진짜 저 처음에 만났을 때는 10km를 43분대 정도 달렸었는데 지금 엊그저께 37분 22초인가 그 정도 뛰었으니까 기록이 엄청 급성장을 했는데 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형님 때문에 사실 오늘 이런 컨텐츠를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면 운동화 있잖아요. 운동화. 그래서 운동화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별한 기록주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카본이 없는 신발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카본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내 근력을 가지고서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훈련이 좀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거의 카본이 없는 신발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회나 기록주의 시에만 이제 이렇게 뭐 넥스트라든지 뭐 서콘이라든지 뭐 그런 카보나 신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기록이 오른 거 보면 그 내용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근데 형님하고 약간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예를 들어서요. 형님이 창훈 형님이 한 열흘 전에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근데 저희 집 트레이드 밀로 18속도로 1km를 한번 버텨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600m 뛰고서 못 버티셨거든요. 600m 뛰고서 스톱을 눌렀는데 만약에 카본 신발을 신고 18속도로 뛰었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충분히 1km는 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보나가 나오고서 사람들이 좋아진 게 부상 확률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왜냐면 신발의 쿠션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 축적된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훈련을 더 많이 잘 소화하고 이어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회 때 신는 신발하고 똑같기 때문에 몸의 적응 능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8속도로 500m, 600m 밖에 못 버티는 거를 카보나를 신고 1km를 버티면 전 그거조차도 효과가 없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카본 없는 신발로 해서 악조건 상황에서 운동을 해갖고 좋은 조건 갔을 때 뭐 실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적화 상태 이렇게 카본 신발을 직접 신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최고의 기록으로 연습 때도 최대한 많은 양이나 아니면 최고 뭐 속도 올려서 실질적인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지만 본인의 믿음이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단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악조건에서 하게 되면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적화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그만큼 덜 간다라는 거.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카보나 신고 1시간 뛰고 들어온 거랑 밖에서 이런 비카본 1시간 뛰고 들어온 거랑 따지고 보면 아마 데미지가 카본 신발 그리고 이 줌 엑스폼 신발이 훨씬 더 데미지가 적어갖고 그 다음날 몸 회복도 더 빠를 거예요. 제가 문득 들은 생각인데 차구님이 사실 마라톤 몸매잖아요. 체중도 조금 진짜 적게 나가시고 그래서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저는 한 2015년도 16년도부터 벌써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달리기에 적합한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달리기에 적합한 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음식 조절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혈관이나 혈액이 이제 깨끗하니까 아무래도 훈련을 하거나 대회주를 하거나 이럴 때 근육의 뭉침이나 몸이 또 가벼우니까 근육의 피로도나 이런 게 좀 낮아지니까. 근데 이제 체중도 그렇고 뭐 훈련량도 그렇고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달리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 고강도 훈련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록을 더 올려야겠죠. 아마 창훈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운동량이 제가 알기로도 많지는 않아요. 한 250 정도 되는데 기록이 급성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체중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창훈 형님도.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뭐 진짜 비카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진짜 카보나를 신고서 진짜 예를 들어서 300 인터벌을 예를 들어서 63초를 하던 걸 뭐 진짜 51초, 54초 뛰어봐야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절대 스피드 훈련을 통해서 최대 스피드를 끌어올려야 이제 거기서 기록 성장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제. 네,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아까 되게 공감했던 게
저도 사실 아이들 예전에 수학 가르칠 때, 지금도 저희 아들한테도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정말 차이가 많아요. 별거,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그 푸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번 막히면 정말 안 되는 것처럼,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를 할 때, 내 스스로 주문을 거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난 기록 깰 때도, 그래서 용곤 씨도 나 얼마 뛸 것 같아 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제가 더 높은 걸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걸 되게 확신을 갖고,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해본 거랑 또 안 해본 거랑 또 다르고, 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사실 내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가요? 무조건 한다 그랬다가 실패하면 그것도 아니니까. 아니, 우리 둘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야기해도 저는 받아들이진 않죠. 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왜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뭐,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록을 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겸손한 게 낫죠. 아, 그런가요? 정말 잘 뛰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건 어려울 것 같아. 하고서 그 기록이 나오면 더 기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볍게, 나 무조건 할 수 있다. 자신감 내비치는 게 좋긴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그 기록이 안 나오면 오히려 더 상처만 커지니까. 그래도 저는 항상 응원하죠. 아, 힘들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제 말은 다른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최고 기록 지금 목표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브3도 목표로 하시고 우선 된다에 무조건 뭐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근데, 먹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저도 거죠. 지금 뭐 밴드 내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문의도 해주시고 그럴 때 항상 그런 이야기는 하죠. 뭐 서브3? 솔직히 2, 4구까지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또 재밌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그 미래가 또 있어야. 그리고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긍정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창훈 형님이 운동화 저희 그 밴드 내에서 이제 훈련 일지를 이제 형님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카본이 없는 신발로 운동한다고 하다 보니까 또 몇몇 분들이 이제 또 카본 운동화를 일부러 안 신고 또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또 창훈 형님이 한 이야기에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악조건도 도움이 되고 최적화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본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타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인트 훈련 때 이제 사실 저기 부상 입기 좋은 그때는 사실 이렇게 최적화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다란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포인트 훈련할 때만큼은 카보나를 신어요. 그리고 최적화된 상태에서 해요. 복장도 그렇고. 뭐 진짜 마라톤 대회 나가는 복장으로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어차피 조깅하거나 이럴 때는 그만큼 이제 뭐 빠르게 뛰거나 고강도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편적인 이런 신발 가지고 오세요. 이거 사실 뭐 30분 조깅할 때 신는 신발이에요, 이 신발은. 사실. 그래서 저도 뭐 일부는 어떻게 보면 창훈 형님 이야기하는 거에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포인트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 때는 카보나를 안 신는 거죠. 어차피 빨리 뛸 게 아니니까. 근데 정말 빨리 뛸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보나를 신고요. 왜냐면 이거 안 신으면 뭐 제가 지금 만약에 11에서 20 속도로 빌타발을 하는데 5세트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중간에 뭐 근육도 올라오고 다리에 막 쥐도 날 것 같고. 근데 이 신발을 신고 하면 8세트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8에서 9세트. 오늘도 뭐 9세트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믿음, 그것만 확실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악조건도 훈련이 되고 최적화된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도 훈련이 돼요. 근데 이제 조깅할 때만이라도 뭐 진짜 비카보나 신고 운동하는 건 요거는 저도 지금 추천을 드려요. 예, 어쨌든 저희 아까 악조건에 우리 용곤 선수의 악조건은 정말 따라하면 안 되는 진짜 미친 짓도 많이 했어요. 최악이었고 저 옆에서 그 옷에 땀이 쪄들었었거든요. 그 아까 얘기한 그 파카예요. 솜 파카. 거기서 냄새가 나갖고
따로 둬야 되는. 밖에다가 그냥 베란다에 예. 내놨다가 또 입고 나가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정말 찌들어갖고, 그거, 이게 뭐, 한여름에 입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죠. 겨울에는 또 정말, 팬츠만 입고 뛰고, 무슨 알몸 콧도 아니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병 걸리고요.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신장이 고장이 나요. 신장이 고장 나고, 예.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예. 나머지 그 악조건은 지금 대부분 이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 추울 때 또 너무 춥게 운동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부상한 일도 많고 좀 면역력도 많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감기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일단 근육이 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인대라든지 뭐 뼈 건강에는 엄청 안 좋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빌타발이라든지 제가 지금 뭐 주장하고 있는 그런 훈련법들이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실내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좀 고생을 추운 데서 안 뛰다 보니까 고생을 안 하는 느낌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신력도 좋지만 추운 데서 너무 많이 운동하고 들어오면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 뛰는 것 같아요. 공사판에서 진짜 운동하고 들어온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운동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집에 와서 사실은 뭐 따뜻한 데만 있고 싶고 잠만 오고 졸리고 오히려 직장 가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좀 따뜻한 곳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거는 이렇게 온풍기 또 준비해봤어요. 온풍기. 온풍기를 뭐 네. 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겨울철 헬스장 가면 헬스장이 나만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뛰는 사람들은 사실 온풍기 안 틀어져 있는 게 좋은데 또 역기를 들거나 뭐 기본적으로 다른 헬스 운동하는 사람들은 추워요. 춥기 때문에 보통 실내 온풍기를 많이 가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목도 건조하게 되고 이 또 히터나 이 온풍기 열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창가 쪽에서 맨 가해 끝에 부분 온풍기나 뭐 그런 시스템이 가장 먼 곳에 가셔가지고 창문을 좀 살짝 열어놓을 수 있으면 열어놓고 운동하셔야 뭐 내가 목표한 운동 있잖아요. 뭐 빌타발 8세트면 8세트, 9세트면 9세트 다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이 온풍기 바로 뒤에다 놓고 운동하면 8세트 할 거 진짜 5세트밖에 못해요.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되면 이제 좌절감만 생겨요. 좌절감만.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서 이렇게 온풍기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온풍기도 지금 한겨울에는 악조건이네요.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몸이 너무 더운 데서 운동하면 또 반대로 또 밖에 나가서 또 고생하죠. 아유, 어쨌든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예, 하고요. 저희가 한 거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자기에게 최적화시키든 아니면 악조건에서 하든 어쨌든 뭐 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신념을 갖고 꾸준히 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흔들리지 말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정신적인 측면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뭐 정신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뭐 참을성도 좋아지고 뭐 인내심도 좋아지곤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뭐 최적화 상태에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고생한 느낌이 안 든다는 거. 지금 악조건에서 최적화로 넘어오셨네요. 네,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악조건보다는 이렇게 최적화해서 더 극대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내 능력치를 더 올려서 뛰는 거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진짜 뭐 5세트밖에 못할 거 최적화 상태에서는 8세트도 할 수 있고, 뭐 18속도로 창훈 형님 같은 경우는 18속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8속도로 600m밖에 못 뛰던 걸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형님 오셔갖고 카보나 신고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1km 이상 버티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최적화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한다는 것 자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원래 최적화였습니다. 최적화에. 맞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냥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사실 달리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안쓰럽거든요. 굳이 그렇게. 최적화가 좋긴 한데 사실은 최적화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헬스장도 더 좋은데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최저가를 몰라서가 아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나이키 카보나를 2019년도 돼서야 샀어요. 처음으로.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한 진짜 1, 2년 늦게 신었는데 사실 아까우니까 안 신었죠. 뭐 사실 아까우니까 대회 때만 신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까워서 대회 때만 신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신발이 뭐 좀 많으니까 신발 부자. 신발 부자. 아끼지 마시고요. 진짜 몸 상하는 게 네? 몸 상하고 또 마음도 상하는 그런 거보다 마음도 상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솔직하게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촬영 감독 집사람이 사라고 해요. 사라고 하는데 그냥 그 좀 아껴 쓰고 뭐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 그런 거지 뭐. 저도 몸 마음 같아서는 한 진짜 10켤레 이상 사고 싶죠. 제가 큰 애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몸도 상하고, 사실 또 제가 막 마음 상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너무너무 싫거든요. 사실 이렇게 좋은 기록 나오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럼 저도 기분 같이 좋으니까, 예. 아마 저희 저희 밴드, 마라톤 친구 밴드분들, 모든 분들, 또 마라톤 달리시는 분들, 제 돈은 아니지만, 그냥 해서 기분 좋은 거예요. 착용해서 기록 잘 나오고, 부상 있으면 못 달리시잖아요. 전 그냥 최적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 용고 씨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끼지 말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네, 고생하지 마시고. 네. 네. 하여튼, 모두 최고 기록 나오도록, 네, 그렇게 가자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저희 이제, 서브3, 이제 저희가 다 달릴 거잖아요. 12월 25일. 예, 많이, 예, 좀 몸 만들어서 도전해 주시길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